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106페이지 제2장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겁니다. 올해 시험에서 두 문제 나오길 바라는데, 등록면허세를 어떤 수강생들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건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걸 해야 돼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양도 많지 않고 또 문제가 출제되면 문제가 어렵지 않고 또 지문이 또 되게 또 길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제끼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는 이번 일요일 날 같은 때 이제 총정리 핵촉식계 이론 총정리 특강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같으면 한 10분이면 5분 10분이면 정리가 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한 10분 투자해가지고 한 문제 맞히는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만 돼 있으면 그냥 10분 만에 정리해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한 문제 우리가 한 문제 이런 게 한두 문제가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거 한두 문제 그냥 틀리고 말지 마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맞춰야 될 문제 한두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올해도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이게 또 어이없이 또 평균 70점대 막 80점대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7, 80점대로 합격하면 누가 아무도 그분들은 나 몇 점 맞았다고 막 자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자랑해봤자 누가 알아주냐고요. 합격한 거지. 축하한다 이래. 몇 점 맞았는지는 안 물어요. 사람들이. 너 합격했냐 떨어졌냐만 물어보지. 그래서 어이없이 점수를 많이 남게 이렇게 합격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1년을 다시 불루를 삼키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한두 문제가 진짜 마킹이 잘못해 가지고 떨어진 분도 계시고, 한두 문제 진짜 부족해서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 또 한 문제 때문에 과락 나와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 또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밤에 한 몇 개월은 밤에 잠만 자면은 그냥 그 문제 생각나 가지고 이제 화딱지가 나 가지고 막 자다가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1년을 고생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두 문제 소중합니다. 등록면허세 두 문제 나온 해도 있었는데 그러면 좋은 거고요. 어떻든 간에. 자, 등록면허세는 성격 특징이 다른 세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특징이, 얘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예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지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그래서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잖아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데, 얘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 이 부분이 이제 역시 다른 세금과 똑같이 등록면허세도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두 문제 나올 때는 주로 한 문제가 여기서 잘 나왔어요. 과세 표준과 세율 중요하고,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특이하게도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지문에 자주 나왔고 또 정답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잘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또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항상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 나올 때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등록면허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시면 106페이지입니다. 특징을 보시면 등록면허세요. 특징. 먼저 과세 주체를 보면 도구죠. 구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구도가 과세 주체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등록면허세도 등기등록의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또 그 다음에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하고요. 또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지 않고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고, 또 3번 수수료적 성격 유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적 규정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부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요?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4,800원 계산됐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세금 계산하기도 하지만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 건수가 세수니까 종량세죠. 6,000원 세율이 금액으로 적용되니까 장액세율도 다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6번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는 적용된다는 거. 또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뭐냐? 여기요.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2010년도에 신설이 된 세금인데 그 전까지는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 등기할 때 등록세 신고 납부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세목관서에 따라서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이런 것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비용과 옛날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이 됐고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요. 그래서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은 면허세가 있었죠. 그래서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 면허세를 통합해서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잖아요. 이거 기초과정에서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분과 줄여서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종전 면허세에서 온 이 면허분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 등록분이 우리 시험 관계가 있는데 등록세 일부 내용,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항상 등록 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의뢰에 뭘 얘기하는 거다?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항상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에 대한 이 등록 면허세, 이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제외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록이란 보겠습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 밑줄이었었죠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해야 돼요. 취득세로 갔으니까. 다만 다음에 원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포함한다. 근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면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어업권, 광업권에 취득에 따른 등록 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업권이나 광업권이나 양식업권 같은 것들은 원시 취득할 때는 출원회에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득세 대상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을 할 때 어업권, 광업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그때 어업권, 광업권을 원시 취득했다. 그때는 취득세 면제예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에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도 이것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을 할 때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한의 경과에 있다. 취득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 그 제척기한의 경과에 그러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네 가지요. 이게 원래 두 가지만 있다가 3번, 4번이 29회 시험 전에 추가가 돼가지고 제가 네 가지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우리 선다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를 계속 어떤 문제를 출제했냐면 9, 10월 막판 마지막 과정에서 그렇고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네 가지 드래그에다가 딱 깔아놓고 5번에 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제가 집어넣었었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도 29회 시험 때 자 똑같이 물론 이제 여기서 좀 압축이 됐었지만 어떤 간에 똑같이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라서 5번에 정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똑같이 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번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것들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하는 상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예요. 근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에다가 여러분이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외관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사실상 등기 권리자 X입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등기 권리자가 납수무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를 결국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요. 요거를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 이렇게 놓으라고 했습니다. 묶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무슨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누구라고요? 권자예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이렇게 권자가 납세문자예요. 근데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문자가 되고요. 설정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예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보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고.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 설정 등기니까 권자예요. 임차권자는 임대인의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그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니까 임차인이 임차권자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자니까 여기는 건축물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가 납세문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인데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누구냐? 그 등기 설정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 자, 포인트 등록면허세는 다 보겠습니다. 좀 양이 많잖아요. 107페이지 포인트 23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22번 납세무자 별표시 여기 2개 하시고 포인트 22번에 별표 2개고 23번에 별표 3개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 및 세율 포인트 23번에 별표 3개고요. 먼저 과세표준 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나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머리 글자를 따서 뭐라고 해놔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등록면허세는 꼭 과세표준을. 자, 우리가 얘네들은 소가지 없는 애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든가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요. 거기 돼 있으면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자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근데 다만 가등기는 자,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가등기는 다만 또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는 채권 금액이요. 자, 우리가 공시법이나 민법에서 여러분 배웠다시피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걸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등기 나오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부동산 가액을 누가 결정하냐면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등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를 보시니까요.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취득세랑 거기 똑같아요. 다만 거기 돋보기 표시 보니까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이 있죠. 이거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순액 및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조사를 다시 제대로 해봤더니 그 결과 또는 세무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위에 있는 시가 순액이나 사실상 취득가격이 더 적다. 그럼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 그래서 확인된 금액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자,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바꾸면 확인된 이런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더 뭐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럼 틀려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런 것들. 동그라미 2번 채권 금액에 따른 과세표준이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자, 가등기 같은 거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하고 또 가등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채권 금액 과세표준이 되고 건당 건수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거다?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이런 것들,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뭘 과세표합니까? 건당 건수로 과세표합니다. 세율을 보시는데 무조건 외우셔야죠. 이것도.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이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을 논의로 한 등기니까 원래 취득세로 갔지 등록면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취득세를 이미 냈거나 아니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옛날 그래서 등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가 제적 기간이 만료했다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기만 할 때 그럴 때 등록면을 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그럴 때 소유권 보존기 보자의 동그라미고 과세표준은 소가점에 되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자 1,000분의 8의 동그라미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팔. 법팔로 뒤에 짝퉁구도 무슨 구도? 보팔. 그래서 보팔.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취득세는 건물 신축하면 원시 취득할 때 그때 2.8%입니다. 옛날 취득세 2%, 보존 등기 비용 0.8% 합쳐서 2.8%인데 얘는 등기만 하는 거니까 1,000분의 8입니다. 2,000분의 28이 아니라는 걸 주셔야 돼요. 보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 20이요. 취득세는 앞에 거, 뒤에 거, 예외적인 거, 원칙적 이런 게 있지만 얘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우리가 외운 거 무조건 취득세 표준세율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웠잖아요. 그 무조건 뒤에 거예요. 그래서 60, 20, 1,000분의 20,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상산 8. 무조건 뒤에 거. 상속 외 무상 취득은 무독립할 1호 1,000분의 15예요. 그래서 무독립할 1호 상산 8, 유십 20, 보 8 이렇게 등록세율로 이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부터 해가지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똑같아요. 1,000분의 2, 0.2%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이든 뭐 가등기든 뭐 임차권 설정 등이든 세율은 다 1,000분의 2입니다. 근데 과세표준이 다 다르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자, 소가점을 내드니까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 0.2고 바꿔내면 승역지 가액으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0.2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2고요. 제가 임차 보증금으로 바꾸면 이건 임차 보증금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 0.2고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이니까 뭐 채권 금액이 0.2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는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등기 시 그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입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표준세율 몇 배? 3배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자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 몇 배? 3배로 중과세입니다.
자, 근데 등록면에서도 역시 대도시 중과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불가피한 업종, 취득세랑 똑같아요.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취득세 그 나와 있는 그 규정을 등록면허세가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얘네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은행업 나왔고요, 할부금융업도 나왔습니다. 시험에. 제가 맨날 작년에도 은행업을 제일 먼저 앞에다 놓고서, 원래 법령에는 은행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법령에는 원래 은행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닌데, 제가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강의할 때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사업은 이렇게 하면서 은행업을 맨 위에다 놓고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은행업이 또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비슷해요. 심리가 문제 출제하거나 이럴 때 법령이 쫙 몇 가지 예시가 쭉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뽑아서 낼까 그럴 때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눈에 요거 뜨는 게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뽑을 때 이렇게 뽑으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포인트 24번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및 비과세 있죠? 이것도 역시 별표의 3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고요?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얘 원래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상속 중에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취득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좌우지간. 기간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추가 신고 납부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충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 중과성이 된 날부터 얘 며칠 내요? 60일 내 얘도 신고 납부합니다. 이따가 또 보고요. 요 경우만 기간 나옵니다. 예외 보통징수요. 자,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신고납부 불송실하면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하고요. 납세지요.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당연히 소재지입니다. 근데 주소지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고. 부가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20%로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계 부가세로서는 뭐가 부과돼? 농특세가요. 감면세계 몇 프로? 20%예요.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 등록면허세 비과세인 경우가 있는데, 국가, 지자체,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보다 비과세입니다. 다만 국가 간에는 당연히 상호주의 적용돼서 우리 정부 기관 등록에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한다? 비과세. 2번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작년에도 나왔지만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사고 같은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비과세 해주지. 행정구역이 바꾼다고 관계없잖아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라든가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이 내 이름이 김개통인데 소통이라고 제가 잘못 썼다 고치고, 이런 거 비과세 해줘야죠. 4번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기, 요거 비과세입니다. 자,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한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를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아까 배웠는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과세해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요거 비과세합니다. 자,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이 왜 그래? 혁명이로 등록해. 왜 내 명의로 하라고 그래? 막 하면서 서로 미루고, 그 다음에 저 부모님이나 조상님 묘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재산세가 꼬박꼬박 고의소가 날라오면 사람들이 묘소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동방예의주기에서 그러면 안 되죠.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업묘지, 이건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이건 별도 합산 과세하고 상가 토지로. 근데 원칙적으로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만 과세입니다. 근데 취득세도 세율이 낮아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중에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라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잠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에서 지금 여기에 문제집 핵심 요약에 빠진 것 중에서 살짝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에서 요거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 같은 것 중에서 좀 깊은 내용 한번 살짝 볼게요. 대위등기
납세무자 등거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이나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 채권자 대의적 등기는 비과세가 아니라,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비과세한다고 바꾸겠죠. 그 소유자가 등록명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체납자의 재산을요, 국가나 자체가 압류해 갖고 오려고 해요. 자,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나 자체가 압류해 갖고 오려고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자입니다. 이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나 자체가 압류해 갖고 오려고 하는데, 근데 체납자의 재산에 전세권이라든가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체납자가 말소에 협조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체납자를 대위해서 국가 등이 이 전세권 등을 말소하는 등기를 합니다. 대위해서. 그래서 이걸 말소할 때,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무자라고 아까 배웠어요?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 설정자.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는 애초에 누구였어요? 체납자. 이 재산의 소유자가 설정자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러니까 말소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국가 등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하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물로 비과세한다. 아니고 누가 납세무자? 소유자. 체납자,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에 등록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이다. 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하고 있어요. 채권자들이 이걸 얘가 팔아버릴까봐 법원에다 가압류 등기를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럼 등기관이 얘 호적에도 안 올라와 있으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그 명의자는 누구예요? 이 체납자. 예,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무자는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누가 납세무자냐? 명의자입니다. 3번 봅니다. 국가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분필 등기라든가 공유물 분할 등기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잖아요, 이거. 공공용지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니까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눈에 이런 것들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액, 이렇게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고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이 미달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시가표준액이고,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 관계없이. 다만 결정적인 또 차이점이 이거예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취득하고 나서 이따가도 문제 나옵니다.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 그래서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는 이게 뭐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한다고요? 이 등록 당시 1억 2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자산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 X예요.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할 때, 자, 가액이 변경됐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이건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결정적인 차이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취득 당 신고하기 틀리고, 그래서 예외 똑같은데 특례에서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등록면허세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뭘 과세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이런 것들이요. 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까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되고요.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건 나와도 바꿔서 나오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왔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근저당권 같은 거.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뭐는 있어요?
처분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분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 있는데 그게 처분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라는 게 뭐다? 채권 최고액이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고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것들은 뭘 과세 표현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 표현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같은 것은 뭐로 계산한다고요? 건수로요. 은행에서 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빌렸는데 담보 비율이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그럼 담보물 추가할 때 그때 뭐로 계산한다고요? 건수로 계산해요. 건수로. 건당 6천 원 받고요. 그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원래 채권 금액이지만 또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건당, 건수로 합니다. 담보물 추가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처럼 담보물 추가 등기도 뭘 과세 표현한다? 건수요. 그래서 건수가 과세 표현이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건당, 건수로 합니다. 건수가 과세 표현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이요.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지자청이 50% 보면서 가감할 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은 일정 세율이라 탄력세율 정할 수 없고요. 자, 이건 아까 우리가 외웠습니다. 포8, U10, 20, 무동이 815, 상산8 이거 했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 0.2%고 과세 표준 주의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했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U12시, 자, U12시 2%인데 부동산 가액의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U12시 2%인데 다만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을 1에서 3% 낮은 세율이 정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그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1에서 3%에다가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정도 될 때는 0.5,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니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이렇게 세율을 깎아주면서 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축물이든 자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하든 주택에 대한 등기하든 무조건 왜 2%냐 주택도 깎아줘라 그래가지고 뒤늦게 유상거래나 주택 취득 시 그 세율을 정받는 그 주택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이렇게 원래 그때 주택 취득세 적용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합니다. 절반을 깎아줍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면허세 중과세 같은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한다는 거, 다만 중과세 제외 업종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차이점이 취득세랑 차이점을 보시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수의 2배를 뺀 세율을 중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자 지정분사무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할 때 중과세고 얘는 간단해요. 표준세율 몇 배? 3배 중과세고요. 그래서 이거 뒤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냥 간단히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입니다. 중과 제외업종은 똑같고요. 취득세랑 설치 불가피한 업종 중과세 않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내용이요. 근데 나머지는 뭐 문제를 보면서 또 좀 하도록 할 건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소재지별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했어요. 면적별로 나눴어요. 시가순액별로 나눴어요. 시가순액별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그냥 자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에 관계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산 곳에 몰빵한다는 거. 예? 이것도 비교해 주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는 봅니다. 취득세는 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를 보시면요. 납세지. 취득세는 어떻게 하냐?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했습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분 계산했냐? 요거 면적 비율이 시가표준액 비율이에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했습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동일한 자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동일한 등기도 관계된 재산이 그럼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이에요. 등록관청 소재지요. 서로 뒤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된다는 거.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는 소유를 한 번,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유지. 또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이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사안을 처음 등록관은 등록관청 소유를 앞서 한다. 바꾸면 여기를 바꾸겠죠.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봐. 자, 처음 이거 나중에 이렇게 바꾸겠죠. 등록하는 등록관 총수일 납세자하고 납세지 불분명하다.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요약집 같은 데 다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22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특징 및 납세무자입니다. 1번이요. 이게 29회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거 그래서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과세된 경우 아까 본 거고요. 5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계약상 잔금지비를 2017년 11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자 원래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매매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매매하는 경우인데 자 이거 2017년 12월 1일 자 등기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과세됐는데 과세 안 됐거나 과세 안 됐는데 아니구나 과세됐는데 이번에 등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2017년 11월 1일 날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이거를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니까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그래서 이건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이때는 등록면허세가 과세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매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거 한번 살짝 보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위세이며 재산권 등의 이전 과정에 탐지를 포착하는 유통세이다. 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행위세고 유통세 그렇죠? 1번 정답이고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한다는데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번 채권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은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데 자, 저 등록면허세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소멸이 뭐예요?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건당 6,000원으로 건수로 계산합니다. 건수로.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로? 건수로. 소멸은 말소등기니까 소멸은 건수로. 4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송 기타 사유로 인해서 등기 등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반환되어진다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계약의 무효 취소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옛날에 한식 뷔페 같은 거 얘기해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죠? 그래서 한식 뷔페 제가 가서 하루는 갔더니 그 사장님이 오곡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오곡밥 거기다 먹었다가 3분의 1 좀 남았는데 진짜 오곡인지 막 세봤잖아요. 옛날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옛날 강의 막 세봐도 아무리 세봐도 사곡이에요. 오곡 찾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곡밥을 주시고 자 빨리 돈 내놔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안 돌려줍니다. 5번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관이 형적으로 서류를 심사하고 하는 소비세.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같은 게 소비세고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가볍게 한번 그 2번 문제는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110페이지 여러분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자, 요거는 잘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로서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납세무자는요. 자, 토지 소유자 그랬는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지상권자는 자,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역권 설정 등기니까 설정 등기가 누구예요? 권자.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지역권자. 자,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설정 등기니까 누구예요? 권자. 전세권자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틀렸죠? 전세권자입니다. 설정 등기 권자.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자 채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 설정 등기니까 누구예요? 권자.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맞습니다. 5번 임차권 말소 등기 납세무자는 임차인 그랬는데 말소 등기는 누구예요? 설정자. 자, 설정자니까 말소 등기는 임차권 설정자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 임차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납세무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어서 설정 등기 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잖아요. 원칙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인데 없다. 신고 무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다시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2번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이다. 소가지 업무에 들으니까 부동산 가액이죠. 소유권, 가등기 시장권, 소가지 업무에 들으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 3번 채권 금액에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아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최고액이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4번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과세표준은 뭐로 합니까? 소가지 업무에 들으니까 뭐? 부동산 가액. 5번입니다.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에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니까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입니다. 5번 틀렸죠?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8회 때 문제인데 간단합니다. 뭐 이거는 보니까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무조건 몇 프로 해야 돼요? 1천분의 2, 0.2%가 돼야 되고 그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가액에 자 상삼 8 1천분의 8 맞네요. 상삼 8 무조건 뒤에 거.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전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예요? 요역지 가액이고 과세표준의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무조건 1천분의 2. 4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만 아니고 뭐라? 월 임대차 금액의 0.2고요. 그래서 임차 보증 틀렸습니다. 5번 저당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는 채권 금액의 1천분인데 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과세표준하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는 똑같아요. 1천분의 2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니까요. 등록면허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다 비례세율만 적용됩니다. 2번 누린세율 적용되지 않고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표준세율 역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3번 지상권 설정 등기 세율과 전세권 설정 등기 세율은 다르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1천분의 2, 0.2% 다 똑같습니다. 3번 틀렸고요. 정답. 4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은 22%인데 다만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정받는 주택은 자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 1에서 3% 그 표준 세율에다가 100분의 50을 곱합니다. 절반 깎아준다고 그랬지 아까? 그 다음에 5번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할 1호 이런 식으로 읽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자 보시니까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화할 경우에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화한다. 아까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화할 때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 가압류 등기는 채권 금액의 소유권 이해 권리는 전부 다 뭡니까? 0.2%고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뭘 과세표준해? 채권 금액.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가지 업무에 들으니까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 세율은 보 8
맞습니다. 4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에다가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무조건 몇 프로? 0.2%입니다. 1,000분의 2. 5번 토지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에서는 증강가액의 6,000원의 세율을 정한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입니다. 등록면에서는 취득세가 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강가액에다가 중과경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하는 거고 등록면에서는 건당 6,000원입니다.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9번 문제도 보시니까요. 9번 문제도 뭐 보면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2번 질문 봅니다. 지상권 말소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 그랬는데 말소 등기니까 뭐예요? 건당 6,000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반복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별 표시합니다. 등록면허세요. 자 10번 보니까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세상이 된 경우는 그 사유 발생일 며칠이요? 60일. 보통징수에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합니다. 2번 또 반복되고요.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 가로 안에 등기 등록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한다. 그렇죠? 변경된 가액. 3번 뭐 부동산 등기는 납세지는 원칙으로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 아니고. 5번이요. 대도시 중과 제업종 중과하지 않고에서 법인 설립, 지정부 사무 설치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경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정한다. 취득세가 그렇지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간단하게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11번 문제가 28회 때 문제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관청 소재질 납세지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소재지별 안분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였습니다. 맞고 2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할부금융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이게 중과세 한다고 등록면허세나 취득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면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중과세 한다고 할 때 어떤 업종에 대해서 중과세 한다고 하는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할부금융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는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합니다. 4번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의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는데 등록면허세 납부자는 항상 누가 되냐? 명의자예요. 누구 볼 거 없어요. 명의자입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으로 요하지 않고요. 5번 질문 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포인트 24번 납세율자 비과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